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최근 노인 부부의 월소득이 감소하면서 13%에 해당하는 부부들이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사중고는요, 빈곤, 질병, 소외감, 그리고 무직업을 뜻하는데요. 특히 국내에 이런 위기의 노인 부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 부부들, 자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이죠. 키움에셋 플래너 최준영 팀장 그리고 서정화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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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전에 보험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최준용 팀장님, 최근 이 사중고를 겪고 있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태인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중고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이슈를 노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곧 닥치게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사중고 모두에 해당하는 노부부가 13%이지만, 사중고 중 3중고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려 27%나 됩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겪는 사회에 대한 불안이라던가 이런 불안감에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소득에 대한 노후 빈곤, 이 문제로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해야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은퇴 후에 남은 30년, 40년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시청자님 여러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질병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팀장님, 100세 시대에 유병장수란 말도 있잖아요.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장수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은퇴나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벅찬데 아프기까지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부부끼리 생활하는 기간 자체가 13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도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아마 돈이 없는데 장수하는 것보다 아픈데 장수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돈을 벌 처지가 못 되는데 자녀는 있고 자녀는 독립해서 나가 살고 또는 그다음에 독거노인은 아니라서 외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왕래가 없다 보면 노부끼리 같이 계시다가 자살하시는 경우도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보장성 보험으로 질병이 발생하셨을 때 경제적 부담 느끼지 마시고 즉각 치유를 하시고요. 만약 진단금이 조금 부족하시다 하면 저축성 보험 중에서 일부를 중도 인출하시거나 약관 대출을 이용하셔서 그 부분을 메꾸셔서 병원비로 사용을 하셔서 그야말로 보험 자체로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 사중고에 시달리는 노인 부부를 위해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소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월 수입이 늘어나면은 그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누군가가 이제 딱딱 주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요,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그 제한된 소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보험 플랜 119 상담 방송이니까요.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무리하게 이 보험 저 보험 다 보장받기 위해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보험을 꾸리시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 비중을 늘려야지 그만큼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그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재테크에 관해서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를 보통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고 하면 이제까지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인 은행하고 부동산에서 벗어나서 좀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못하겠어. 지금 내가 재테크를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혹은 이제까지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이나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은요. 사람의 욕심이 위험이지 어딘가에 투자하는 게 내가 올바른 정보로 인해서 조금씩 쌓아나간다면 그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요.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인 기업가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 그 본인의 재산은 나의 재산은 90% 이상이 60대 이후에 만들어진 재산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재테크나 이런 경제나 주식이나 채권 등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세월이 너무나 깁니다. 30년, 40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재테크, 증권방송이나 경제방송을 꼼꼼히 시청하시고요. 시청하시면서 이제 재테크에 대한 그런 안목을 서서히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유의 드릴 사항이 뭐냐면요. 이 재테크를 하실 때도 가장 위험한 건요.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정보를 듣고서는 이게 꼭 좋아서 이걸로 내가 대박을 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한 방을 좋아하시다가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것보다는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올라가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확천금보다 꾸준한 재테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험 플랜 119 시청하시면서 재테크 관련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잘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54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홈닥터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4월에 가입하신 65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33,14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만기가 65세라 걱정되신다는데요.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성분 보험이셨는데 아내분 보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보험이에요. 아, 어머니 보험이세요? 네네. 근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네, 이제 어머니 나이가 네. 이제 어머니가 61년생이셔가지고 한 네. 10년 정도가 남으셨는데요. 네. 이제 10년 후에는 사실은 만기가 다 되는 상황이니까 보장을 좀 받기가 어려워서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혹시 어머님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다른 거는 없으시고 이것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아무래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만기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시청자님이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가입하신 시기가 1996년도세요. 되게 오래된 보험이시긴 하세요. 지금 네네. 혹시 납입은 이미 끝나셨을 것 같긴 한데 납입은 끝나셨을 것 같고요. 혹시 납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납입이 10년 납이었고요. 10년 지금은 납이셨고요. 네, 전부 끝난 상황입니다. 아, 다 납입은 끝나셨고,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뭐, 만기가, 납입은 다 끝나셨기 때문에 보험을 뭐 해지하거나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꾸로 65세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0년간,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대한 보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단 보험 증권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그 주 계약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주계약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게 1,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1,200만 원이요? 네. 맨 위에 있으신 게 1,200만 원이시고,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1,200이시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보통 이제 생명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1,200만 원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납입 기간은 역시나 뭐 10년이실 것 같고, 보험 기간은 지금 65세 만기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00원 정도 냈었어요. 아, 보험료는요? 그러면 그 중에서 주계약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주계약이 여기 25,4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맨 위에, 네. 네네. 25,400원이시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략 33,000원이시면 그 중에 나머지 25,40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기가 되신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약들 또는 어떤 부분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65세까지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특약들 이름만 간략하게 좀 옆에 있는 부분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읽어본 부분에서 제2상해 특약, 그다음에 간질환 입원 특약, 제3항 특약, 입원 특약, 정기 특약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수술 특약이나 이런 건 또 없으시네요? 네. 수술은 없으시고 그다음에 제상해 부분하고 그럼 2번 부분 요 부분을 일단 좀 먼저 볼게요. 제상해 부분은 그 가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죠? 여기 적혀 있는 게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번 특약은 혹시 얼마 정도 되시나요? 이번 특약도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으세요. 일단은 네. 먼저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삼성생명 홈닥터 보험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 계약 금액의 대부분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술 부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진단 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료는 뭐 어머님이 지금 소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아드님께서 직접 내실 건가요? 제가 이제 내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 새로 가입하게 되면 제가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소득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소득이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300 되세요? 정도?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어머님이 없으신 부분이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부분이 없으세요. 실손의료비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단비가 지금 없으시기 때문에 진단비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뇌경색이라든지 이쪽 뇌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시기 때문에 뇌와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면 이제 심장 부분까지 해서 여기 3대 질병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드님이 가입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2번 특약을 만약에 넣으시게 되면 이번 일당으로 2만 원을 받는데 보험료로 10,000원에서 15,000원 납입하게 되세요. 근데 이번 일당을 받는 거는 하루 입원할 때마다 2만 원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은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특약은 좀 안 넣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수술 특약은 없으시기 때문에 수술 특약은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상해나 질병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손 의료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단 부분 그리고 수술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따로 저축을 하셔서 부모님에 대한 뭐 입원을 하시게 되거나 또는 진단비가 좀 부족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으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일정 필요한 부분만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축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54세인데 어머니께서 가입을 하셨을 때 이거를 비과세까지 끌고 가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아드님 이름으로 비과세를 끌고 가시고 비과세를 끌고 가시다가 혹시나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병원비가 가족에서 써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중간에 뭐 돈을 빼셔서 인출을 하셔서 이제 비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아프시고 가족이 건강히 가신다면 차라리 그냥 그 돈을 나중에 뭐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실 때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10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처럼 소득을 버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노후에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굴리시면 아마 훨씬 더 노후에 아드님이 거꾸로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은 진단 부분 100살이나 또는 110살까지 100살까지 정도만 챙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 챙겨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아드님의 저축도 생각하시면서 따로 돈을 또 비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이 보험은 완납 처리하신 상태시니까요. 유지해 주시고요. 새롭게 보험 보완해 주실 때는요. 의료 실비와 진단비 또 수술비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7세 남성분으로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와 신한생명의 아이사랑 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는 2011년 3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62,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이사랑 플러스 보험은 2011년 4월에 가입하신 30세 만기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56,100원입니다. 자녀분 보험이신데 전반적인 점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네네. 여기 전번에 보니까 네. 자식 앞으로 보험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네, 지금 아드님 이 보험 중에서 이제 딱 두 가지 가입하신 건가요? 네, 아. 제가요, 네.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네, 큰 네. 딸은 시집가고 작은 딸도 네. 직장생활에서 보험을 넘겨준 상태거든요. 아, 네. 예, 제 거랑 아들 것만 붙고 있어요. 아, 지금 따님은 다 보험 넘겨주셨고, 우리 아드님만. 네. 아. 예. 근데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요? 네네. 이게, 진단비도 있고, 네네. 또, 실비도 있고, 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 보장을 위해서 가입해주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큰딸이 이제 시집 가면서 네, 네. 사이랑 재무 상담을 받아서 보험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바꾸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네. 몇 년 보호중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참에 아들 거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 네, 네.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빼야 되니까요. 제가 최진용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이 보험 네.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제가 네.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정말 밝으시네요. 네. 예. 시청자님 지금 자녀분 보험을 의뢰를 주셨어요. 그쵸? 예. 네. 따님 두 분하고 아들 한 분 이렇게 데리고 있으시다고요? 맞아요. 이제 딸들은요, 큰 네네. 딸은 시집 갔고, 네. 또 작은 딸은 직장에 다녔가지고요, 네.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재무 상담 받아가지고 보험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따님이? 좀 바꾸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몇 년 보여준 게 좀 아깝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죠. 아들도 좀 점검 받아볼까 싶어서 네. 한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보험은 아무리 네. 좋은 걸 해도요, 끝까지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컨설팅과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겠죠? 네, 그럼 감사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무배당 하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부터 볼게요. 이거 예. 지금 실비보험 맞나요? 네, 실비랑 입원비랑 네네. 그런 게 있어요. 실비가 있으시고, 입원비도. 예. 진단비는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량 있는데요. 그럼 지금 한 6만 5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적립보험금이 좀 깔려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2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이건가요? 네네네. 납입보험료 근처에 이제 적립보험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2만 5천 원이에요? 예, 2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네. 썼네요. 네. 예.
이게 적립보험금을 지금 25,000원 정도 갖고 계신데, 보통 이제 이 당시에 가입한 보험들이 보통 적립보험금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적립보험금이 보통 이제 설계사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가입 당시에는, 이 돈은 이제 뭐 실비가 갱신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갱신 폭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립보험금을 까므로써 나중에 만기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냈던 돈을 뭐 대부분을 혹은 그 이상을 뭐 이렇게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들도 많이 하세요. 이런 설명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콜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비보험에 있는 적립보험금 내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비는 이게 그 3년 주기로 혹은 5년 주기로 혹은 1년 주기로 이제 갱신을 하면서 이 적립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게 돼요. 내가 미리 쌓아놨던 부분을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그거보다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적립보험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미리.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 적립보험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전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업비라던가 뭐 기타 뭐 계약 유지 비용이라던가 보험회사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한 후에 나머지를 적립을 해주거든요. 그걸 뭐 공식으로 굴려주긴 하는데 어차피 내가 내 돈 25,000원 중에 한 3,000~4,000원을 떼이고 거기 적립을 하고 나중에 쓸 바에는 처음부터 안 내는 게 낫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 돈을 안 내고 그 돈을 차액을 아끼셔서 자식들 치킨 한 마리라도 한 달에 더 사주시는 게 낫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금 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 보험에 그 진단비가 좀 들어있어서 이 보험은 유지하실 때 불필요한 적립보험금이나 비싼 입원비가 지금 한 3만원, 4만원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빼면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보험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을 의뢰를 주셨는데 만기가 30세네요. 아이가요? 30. 아이사랑보험이요. 신한생명. 30세. 네네. 30세인가요? 만기가 30세예요. 그 부분이 좀 걸리시겠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걸렸어요. 네. 30세라, 네. 이 30세 만기 보험은 진단비 등이 많아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험에는 지금 진단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맞아요. 네, 맞으세요. 네. 그러면 사실 30세 이전에는 질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10대 지금 아드님이 지금 17세이신데 막 지금 갑자기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0세까지 만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30세 이후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못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받을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자녀분 나이로는 중요한 암이나 뇌, 뭐 심장, 뭐 이런 진단비만 각각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세팅을 하셔도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줄여드린 실비 제가 좀 절반 열어 줄인다 그랬죠. 그거하고 이제 도합 8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20년을 내고 한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이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고 난 뒤 이제 가정을 꾸리면 아무래도 사망보장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사망보장이나 이제 후유장애 쪽만 추가하시면은 앞으로 크게 보험 가입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자녀들 앞으로 자녀분이 2명, 3명 이렇게 낳고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자녀분 앞으로 보험을 10만 원, 20만 원 혹은 30만 원까지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자녀가 3명이면 한 사람당 20만 원만 부어줘도 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까도 그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딸은 시집가서 그거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거를 뭐 나중에 가서 이게 바뀔 거면은 미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가입을 해줬겠지만 그렇게 많은 무리한 보험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좀 아끼셔서 이제 그 시청자님의 그 노후를 좀 더 준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바꿔버렸더라니까요. 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아유, 정말 시원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우선 이 실비보험은요, 적립보험금을 최소로 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보험료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아이사랑 플러스 보험은 보장기간이 너무 짧으세요. 네, 다른 예. 보험, 이제 진단금 정도 추가해 주실 때는요, 보장기간을 100세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예.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2세 남성분으로 LIG 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7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인데요. 매달 10만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입된 상품이 시청자분 상황에 잘 맞는지 궁금하시다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닥터플러스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머님이 좀 이렇게 손 건드리는 걸 원치를 않으셔서, 제가 내고 있는 요금만 지금은 제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보험료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내고 계세요? 제가 내는 거는 지금 요금 10만원이에요. 이 보험에 가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글쎄, 지금 어머니께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네, 제가 네. 넘겨받았던 거거든요. 보험 물려받으신 것이군요. 네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정화 팀장님 그럼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게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 보험 우리 시청자분 상황에 적합한 보험 맞나요?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된 상품이 지금 시청자분께 잘 맞는지 그게 궁금하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뭐,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다른 보험도 있으셔서, 요 상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갖고 있는데 남들 보니까 보험료가 뭐 10만 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10만 원이고, 그리고 뭐 진단비 암 쪽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2천만 원, 아까 이전에 뭐 하셨던 분도 5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500만 원밖에 지금 진단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돈 말고도 지금 20만 원씩 저축하던 또 적금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아예 해약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20만 원을 가지고 그냥 다 합쳐서 따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좀 이렇게 조언을 한번 얻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일단은 먼저 진단비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진단비 부분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10만 원 중에서 진단비 부분 네네. 암 진단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암이 지금 500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500만 원이시고.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뇌 쪽을 볼게요. 뇌 졸증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혹시 그쪽 부분으로 뇌에 관련된 부분 혹시 진단비가 있으세요? 예, 뇌졸중 진단이라고 있어요. 네, 있으시고 금액은 가입 금액은 얼마세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이시고요. 혹시 심장계통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3대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암, 뇌, 심장인데 심장 부분 혹시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네네. 네, 1,000만 원이시고 역시. 그러면 지금 80세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험 기간이 80세까지세요? 네. 지금 혹시 이 상품 몇 살까지 만기로 돼 있어요? 80세로 돼 있으신가요? 다른 거는 100세라고 돼 100살까지 돼 있으신데 지금 진단비 부분이 80세로 되어 있으시고요. 네. 혹시 뭐 입원비나 수술비 부분 혹시 더 있으실까요? 뭐 상해 입원비, 질병 입원비 뭐 이렇게 있거든요. 가입 금액은 혹시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10,000원 적혀 있어요. 10,000원씩 나오시고 그다음 요거는 보험 기간이 몇 살까지 돼 있으세요? 이거는 100세까지. 100세까지 돼 있으시고 요거는 그다음에 뭐 수술비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수술비는 지금 하나 있는데요. 그 16세 질병 수술비. 요거 하나 있으세요? 네, 요거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실손 의료비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거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실손의료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상품이 10만 원인데 보통 10만 원 금액이 끝자리가 이렇게 000으로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적립보험료가 쌓여 있으세요. 적립보험료 혹시 네. 얼마 정도 되세요? 적립보험료가 적립금인가요? 네네네. 4
38,000원, 38,092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시면 그럼 혹시 운전자 보험도 이거 포함된 그 상품인가요? 운전자 보험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찾으면 되나요? 네네. 운전자 보험 보통 대부분 다 끝쪽에 있고요. 끝쪽에 이제 운전자 관련된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 사망수술비 이런 부분인가? 네네네. 면허정지?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벌금이랑 형사 합의 지원 진단 지원금, 방어 비용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요? 네, 한번 보험증권 중간쯤이나 아니면 위쪽에 위치해 있을 것 같아요. 질병 사망 있어요. 있으세요?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으세요? 10년 만기라고 적혀있는 칸이 2개가 있는데요. 2개 있으세요? 2개 있으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가입하고 계시죠? 지금 가입 금액이 84만기는 1,000만 원, 질병 사망은 2,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10년 만기. 네네. 10년 만기로 돼 있으시고 일단은 먼저 보험 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운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손 의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진단비 부분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입원 부분도 10,000원으로 굉장히 적으시고 수술비 부분도 지금 16대 질병 수술비 하나만 들어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술비 부분도 굉장히 적으세요. 근데 이제 보험 설계 당시에 어찌 보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적립금을 38,000원 정도를 납입을 넣으셨고요. 그 외에 운전자 보험이나 그 외에 진단비 부분을 포함해서 금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 증권을 설계하기 위해서 질병 사망이라는 우량담보 금액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비갱신으로 지금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단비 부분은 굉장히 좀 현저히 좀 적은 편이라서 지금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2009년도 가입하신 나이를 보면 보통 25에 26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32세이기 때문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5에서 26인데 보험금 자체는 10만 원이지만 실제로 보장받는 부분은 굉장히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 부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9년도 가입 상품일 때 실비 부분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보장 부분이 굉장히 적으세요. 그리고 보험 부분을 빼더라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입 자체를 유지하시는 것보다 게다가 진단비가 80살이기 때문에 80세까지밖에 되지 않으셔서 진단비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신 상태고요. 그래서 진단비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비 부분을 거꾸로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보장 부분 조금 필요하신 금액,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천만 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단비 부분을 좀 이렇게 높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불필요한 부분들, 특약들 좀 삭제하시거나 또는 이 보험들 자체를 해지하셔서 일부분을 이제 모으셨던 적립금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적금을 20만 원 하고 계시니까 보통 적금은 1년이나 3년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시면 이 부분까지 따로 해서 저축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비 부분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더 가입을 하면은 보험 금액이 제가 내고 있는 게 지금 10만 원인데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더 가입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조금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25이나 26살에 만약에 제대로 된 가입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안 올라가셨을 텐데 거꾸로 나이라는 것을 이제 6년이라든 7년을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나이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진단비만 조금 더 올라가셔서 5천만 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세요. 금액이 좀 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적정한 보험료에 따라서 조금 낮추시거나 아니면 일정한 금액 5천만 원을 원하시면 5천만 원까지 보험 설계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금액을 산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원비도 필요하시면 입원비도 넣고 근데 이 부분도 역시나 보험료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고 적금 20만 원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까지 활용하셔서 차라리 저축을 하셔서 이전 시청자님이랑 마찬가지로 병원비라고 생각하시고 저축을 좀 모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비과세 혜택까지 보시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불필요한 부분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적립금 같은 거 빼시거나 특약들을 좀 삭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비 부분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러면 다시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보험증권을 제가 조금 더 보고, 보험증권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손 의료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고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뭐 질병 부분은 뭐 1억 원까지 되어 있거나 또는 상해 부분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님이랑 제가 뵙고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오케이 하시거나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괜찮다 하시면 그 부분을 진행할 거고, 만약에 이 부분도 어차피 갱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청자님께서 감안하실 수 있으실지,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중에 연락을 드려서 한번 뵙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조율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축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적금을 보통 대학생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적금 말고 저축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지금 이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진단비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을 해지할지 아니면 특약 부분을 삭제하고 유지할지는 저희가 이제 증권을 보고서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8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0년 9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13만 7,600원입니다. 전업주부신데 종신보험 해지해도 될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네. 그냥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네. 크게 뭐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잘 들고 있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많이들 해약하는 분들도 중간에 계시고 해서 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신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순용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해지해도 괜찮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 종신보험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제가 네. 까지 잘 내고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방송을 이제 전에도 받긴 봤는데 보다 네. 보니까 제가 또 전업주부잖아요. 네. 그래서 전업주부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여쭤보려고 고민해서 예.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이 종신보험 이거를 모든 특히 사망보장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네. 모든 전업주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소득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보장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망보장보다 뭐 질병이나 장애 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편이 효율적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 보장이 네네. 저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만약 그 시청자님, 그러니까 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어차피 남편분 혼자 외벌이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월 수입이 줄거나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는 말인데요. 네. 남편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시겠죠. 네네. 네. 근데 전업주부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은 사망보장이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어머님이 근데 가사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경제적 이득 효과로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는 있지만 이 점은 수치적으로 환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논의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타격이 즉각적으로 입혀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보장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네. 저는 사망 보장보다 질병 보장만 튼튼히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이죠? 이 종신보험의 주계약이 얼마나 되나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거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5천만 원이요? 네네. 그러면 지금 13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그게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그걸 빼고 나머지 몇만 원 가량의 특약만 가져가면 좋지만 생명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나머지 특약들이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시청자님 다른 보험들도 몇 개 있으실 거예요. 뭐 실비도 네네. 있으시고 있겠지만, 네. 일단 이 의뢰주신 삼성생명 보험만 놓고 볼 때는 말이죠. 시청자님 현재 나이에 암 등 각각 한 진단비를 3천만 원 정도, 네. 암이나 뭐 뇌 관련 이제 질병이나 심장 관련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은, 6, 7만 원 정도 사이로, 보장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싸게 돼요? 네네. 지금, 왜냐면은 시청자님 그 보험에 절반 이상이 주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계약 5천만 원이란 거는 사망 보장이 5천만 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망을 했을 때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게 주계약인데 그게 지금 6, 7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걷어내고 질병 등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단순한 암보험으로 다시 싸게 그것도 다른 특약들을 다 잘라내고요. 가입을 하신다면은 그 정도 가격이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보험료가 싸면 네네. 보장받는 것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근데 보험료는 싸다고 해서 보장이 적은 게 아니고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반대로 보장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그 증권을 보시면은 그 증권의 각각의 특약 옆에 특약 단가가 적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그 특약 단가는 대동소이하거든요. 보험 회사마다. 그러면 사실 암 진단비가 그렇게 막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한다고 해도 그게 막 그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험이든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갱신형의 경우에는 더 싸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잘한 거를 우리가 다 쳐내고 꼭 필요한 그런 것만 가져갔을 때 또 그만큼 싸질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새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해지를 주로 많이 권유를 하게 드리는데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질병이나 이제 사망 보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는 하시지만 실천에 못 옮기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여유가 안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요. 뭐 꼭 연금 등을 하셔야 된다는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적금을 더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막 컨설팅 해드려서 보험료를 많이 아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적금을 하시더라도 뭐 현금 자체를 많이 쌓아 놓으시고 그걸로 내가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에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이제 가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가정은 사망과 질병 등의 보장성 보험만 잔뜩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재테크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좀 많이 문외한이라 네.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조금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네네.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사망보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상황이신데 이 사망보장의 보험료 지출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질병보장 위주로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현명한 보험 가입. 자, 리모델링을 어떻게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갔는지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0세 여성분은 2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2009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20년 납의 월 보험료는 104,75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는 2011년에 가입하신 보험인데요. 100세 보장의 20년 납이고요. 월 보험료는 71,16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174,910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팀장님, 이분은 컨설팅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 뭔가 부족한 게 좀 있으신 거는 아닌지, 또는 그리고 금액 대비 너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점검을 좀 의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일단 이제 30세 여성분으로 가지고 계신 그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이제 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은 유지를 하시면서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일반 사망 부분 자체를 먼저 보시면, 삼성생명 종신보험이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이제 주로 이제 보장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동부화재 이제 컨버전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 의료비나 진단비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생명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있으시진 않으셔가지고 나중에 결혼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는 부분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동부화재 부분에서 암 진단금 전체 일반 사망 부분은 해지를 하셔서 컨설팅 후에는 이제 없어지셨고요. 암 진단 부분은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이 2천만 원에서 이제 M사 질병보험을 추가하면서 7천만 원이 되셨고, 뇌졸중 부분도 1천만 원 가지고 계시던 부분에서 5천만 원 추가해서 6천만 원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부분도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추가하셔서 6천만 원을 이제 하셔서 3대 질병 부분을 좀 보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해 입원이나 통원, 그 다음에 질병 입원이나 통원 부분 같은 경우는 동부화재 그 컨버전스 보험에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이제 5천만 원, 30만 원, 5천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총 납입보험료 자체가 17만 4,910원에서 8만 8,310원으로 금액을 조금 낮추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에서 지금 종신보험을 해지해 주시고 새롭게 질병보험을 추가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님의 이제 의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3대 질병 부분이 좀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험 자체가 삼성생명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을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해지를 하고 대신에 그 남은 차액 갖고 질병 부분을 조금 3대 질병 부분을 좀 보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 이제 저축 부분을 좀 가져가시면서 이제 결혼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독립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다음 준비를 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요, 보장 부분은 더 탄탄해지면서 보험료는 정말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리모델링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를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